취업을 준비하면서 두 분야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은 생산 방법, 구조, 적용 분야 등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모두 현대 의약품 개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합성수입니다. 오늘은 취업준비생인 바이오 관련 전공자라면 꼭 알아야 할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제가 파일로도 준비를 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바이오 의약품이란 생물체를 이용하거나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용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보통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인슐린, 성장 호르몬,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에 각각 맡고 있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2세대 바이오 의약품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항체 그리고 뭐 알프로테인 같은 그런 단백질들을 저희가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부르고 이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는 환자 맞춤형 의약품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환자의 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까지 연구가 이어지고 있죠. 이제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의 차이를 표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한 가지 항목마다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은 구조와 그 복잡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인슐린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슐린이 아까 이전에 제가 대표적인 바이오 1세대 의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면역치료제라든지 세포치료제, 그리고 항체치료제, 뭐 백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 같은 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죠.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원소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는 제가 아스피린을 가져왔고 저희가 먹는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소화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합성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생산 및 투여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할 때 저희가 생물학적 시스템 예를 들어서 동물 세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효모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세포들을 배양을 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제를 해서 약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바이오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정맥 주사를 이용해서 일정한 농도를 계속 몸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도 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근육 주사, 액상으로 넣는 경우도 많고요. 반면에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알약 형태로 많이 넣죠. 물론 맞는 경우도 있기는 주사제로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대부분 이제 경구로 투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차이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보통 백신뿐만 아니고 항암제 같은 것도 되게 대표적으로 요새는 2세대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좀 치명적인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탈모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몸이 붓고 보통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합성 의약품도 당연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중을 따지자고 하면은 그냥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예측 가능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과 개발 과정인데요. 바이오 의약품이 훨씬 더 개발 과정이 깁니다. 당연히 복잡한 구조 때문도 그렇고 이제 다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이제 개발하는 그런 임상 시험 단계도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더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 단가 같은 경우나 개발 비용도 당연히 높겠죠.
반면에 합성의약품도 당연히 개발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맞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형으로 맞춤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게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반면에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 치료는 조금 불가하죠. 그래서 제가 아래 사진을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게 이제 카티셀이라고 해서 세포치료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에게서 이렇게 뽑아서 저희가 뭔가 그런 치료제로서의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환자 개인에게 투여를 하는 그런 이제 좀 개인 맞춤형 치료제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3세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알약으로 좀 더 넓은 분야의 사람들에게 투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일반 의약품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기는 해요. 합성 의약품이 일반 의약품에서는 거의 메인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두 분야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은 생산 방법, 구조, 적용 분야 등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모두 현대 의약품 개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